투쟁하고 애들 날올 거야. 박성재 전 법무장관 여러분 기억나실 겁니다. 국무위원석에 있다가 이제 더불어민주당 쪽에서 막 이렇게 비방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그쪽 더불어민주당 쪽 의원들을 바라봤던 저는 바라봤던이라고 했는데 이제 민주당 쪽에서는 왜 우리를 노려보느냐 째려보느냐 해가지고 이제 그때부터 괘씸죄에 휩싸였던 법무장관 다 여러분 기억나실 겁니다. 그런데 내란 특검이 박성재 법무장관 내란 공범 사실상 내란 공범의 혐의를 묻는 구속영장을 어제 신청을 하고 어제 심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새벽 2시쯤 돼서 그 영장이 기각이 됐습니다. 이제 기각이 된 내용은 이렇습니다. 뭐 범죄의 상당성, 도주 우려, 증거인멸 이렇게 이런 거 빼놓고요. 이제 그건 늘 나오는 얘기니까 그거 말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피의자가 위법성을 인식하게 된 경위, 피의자가 인식한 위법성의 구체적 내용, 피의자가 객관적으로 취한 조치의 위법성 전부 이거에 다툴 여지가 있다. 이게 영장 전담 판사의 판결 내용입니다. 자, 호 위원장님, 네. 법원이 아주 내란 특검의 어떤 과도한 영장 청구에 철퇴를 내린 느낌이에요. 그래도 사법부가 최후의 보루구나 하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되고 물론 우리가 참 납득하기 어려운 판결들을 여러 건 접하긴 했지만 그리고 지금 뭐 전방위로 막 압박을 해서 제2의 직위원을 만들기 위해서 막 이렇게 지금 정권이 그렇게 하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그 국감 때의 대법원장과 법원 행정처장의 모습을 보고 또 이런 그 법리에 의해서 판단하는 이런 판사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 사법부마저 무너졌다면 우리 사회가 어떻게 됐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우리 사회에 특검이 처음 도입된 게 1998년입니다. 그때 이제 온로비 특검하고 그다음에 이제 조폐공사 파업 유도 사건 특검이 두 개가 거의 동시에 이제 도입이 됩니다. 제가 그 당시에 이제 법조 출입 기자였기 때문에 첫 특검들을 가까이서 취재를 했었고 나름대로 의미 있는 이제 특종도 하고 그랬었는데 제가 이제 그 특검들을 보면서 느끼는 것은 특검의 속성은 일단 검찰이 한번 수사를 해놓은 거를 다시 해야 돼요. 이 특검이. 그럼 이제 처음 시작부터 강박관념이 있습니다. 뭔가 다른 결론을 내놓거나 못 밝혀낸 거를 밝혀내야 된다라는 그 숙제를 안고서 출범을 합니다. 그러니까 검찰이 삽으로 땅을 팠다면 우리는 포크레인으로 파헤치리라. 그렇죠. 예를 들면 말이죠. 근데 이제 문제는 대부분의 경우는 특검이 도입된 사건들이 검찰이 이미 수사를 거의 다 해놓은 거예요. 맞습니다. 그거를 뒤집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둘째는 수사 인력들의 그 질이 검찰이 더 우수한 경우가 사실 많습니다. 특검은 갑자기 구성하고 뭐 판사 출신도 들어오고 변호사 출신 뭐 이렇게 경험이 없는 사람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거의 뭐 팀워크가 없는 상태에서 일을 시작하는 거 아니겠어요? 검찰은 선수들이거든요. 대부분 이제 특수부가 하던 그 정도의 사건들을 특검이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런 본질적인 한계 속에서 출범을 하는데 이 내란 특검은 자 이거는 사실은 그 다음 날부터 검찰이 다 달라붙어 가지고 수사를 다 사실 해놓은 거예요. 너무 간단한 사건이잖아요. 하루 이틀 동안 일어난 일이고 공모자도 사실 2-3명밖에 없고. 근데 그거를 이제 새로운 결론을 내놓으려다 보니까 이제 무리수를 둬야 되는 거죠. 제가 보기에 조은석 특검이 처음에는 외환을 해보려고 했었던 그랬었죠. 내란은 이미 끝났으니까 자기가 봐도. 그러니까 북한 평양에 드론기 날린 걸 가지고 이제 외환으로 엮이려고 했던 거죠. 근데 형법상 외환죄는 적국과 통모하여 라는 게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거를 윤석열 그 전 대통령이 그거를 드론 날린 게 계엄을 하기 위해서 했다라는 것도 제가 보기에 굉장히 가능성이 엄청 낮은 얘기고 더더군다나 그걸 통모를 해가지고 했다는 걸 밝히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김정은 위원장을 참고인으로 불러야죠. 소환 조사를 하든지 평양에 가서 조사를 하든지 가서 조사를 하든지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게 안 되니까 그럼 그 다음은 뭐냐? 그러면 한덕수, 박성재, 이상민이라도 집어넣어라. 저는 그런 어떤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정권과의 그런 교감이 저는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고 이상민 행안위원장은 이미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들어갔죠.
그러니까 그렇게 그 정도는 돼야 그나마 조금 체면이 쓰고 특검이 네. 그다음에 이게 윤석열, 김용현 개인들이 한 게 아니라 정권 차원에서 했다라는 그런 프레임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예. 이 세 명은 집어넣어라라는 그런 그게 있었다고 저는 봅니다. 네. 근데 일단 뭐 한덕수는 이제 기각돼 버렸지 않습니까? 네. 그다음에 이상민은 발부가 됐는데 네. 저는 거기에는 약간 이 국민들의 정서 이런 것들이 좀 반영이 된 거라고 생각해요. 아하, 예. 왜냐하면 이상민 장관 좀 미운 털이 박혀 있었고 국민들한테. 네. 네. 그리고 윤 대통령과 특수관계라는 네. 몰랐겠어? 뭔가 네. 뭐 했겠지. 뭐 이런 것이 저는 반영된 결과라 생각하고. 네. 근데 박성재 장관은 알잖아요. 무슨 특수관계인 것도 아니고. 네. 이거는 그냥 그 계엄이 시행이 됐으니까 그 당시에는 도대체 왜 하는 건지 어떤 배경인지도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그냥 실무적인 후속 조치들을 한 거란 말입니다. 네. 근데 그것을 이제 그 내란의 그것도 중요 임무에 종사했다 네. 이렇게 볼 수 있느냐? 사실 상식적으로 보면 아니죠. 한덕수 총리는 방조 혐의였는데 방조였고. 여기 이제 중요 임무 종사 혐의. 훨씬 더 무거운 혐의를 씌운 그렇죠. 거죠. 네. 근데 저는 거기에는 아까 그 말씀하셨던 네. 노려본 거 이재명 대표 노려본 거 그 괘씸죄가 저는 포함돼 있다고 봐요. 네. 박성재가 이상민, 한덕수와 동렬에 들어가기까지는 저는 그게 있다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탄핵도 했던 거죠. 탄핵 소추까지 했었던 그랬죠. 거잖아요. 근데 네. 또 이번에 또 했는데 또 저지가 됐고 그래서 결국은 이 내란 특검의 큰 프레임이 네. 점점 무너져가고 있다. 저는 그렇게 해석했습니다. 네, 조금만 구체적으로 더 이기인 총장과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여기에 혐의 내용을 보면은 박성재 법무장관 계엄이 선포된 직후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작년 12월 3일 밤 10시 반에서 뭐 12시 이 무렵인 것 같아요. 네. 그때 이제 법무부의 합수부에 검사를 파견해 가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이제 그 문제 하나하고 그다음에 만약 포고령 위반자가 이제 구금이 되면 그때 우리가 수용할 공간이 있느냐. 그다음에 몇몇에 대해서는 가령 출국 금지를 할 경우에는 그 담당 직원들이 대기 상태에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제 이 세 가지를 놓고 이제 내란에 공모를 했다. 이제 계엄을 뭐 중요 임무에 종사를 했다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지금 나오고 있는 건 뭐냐면 그게 계엄 선포에 따른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통상적인 법무장관의 업무 수행을 했다라고 볼 수 있는 것 아니냐. 그 이제 계엄에 따른 업무였냐, 네. 아니면 법무부 장관의 업무였냐. 아, 요 두 개가 아마 갈렸을 거예요. 예. 재판부도 거기서 아마 갈등을 했을 겁니다. 네. 그런데 교정시설, 교도시설을 점검하거나 이렇다 지시와 명령을 내리는 건 법무부 장관의 일입니다. 예. 어쩔 수 없어요. 그건 아무리 그 시기가 겹쳤다 하더라도 네. 그건 통상적인 법무부 장관의 업무로 봐야 되기 때문에 네. 그걸 가지고 영장의 발부 사유로 받아들이기는 어려웠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 예. 지금 특검 측이 이 법무부 장관을 구속시키기 위해서 영장 심사 이 서류만 230쪽을 준비하고 아, 예. 의견서만 지금 120쪽을 준비할 정도로 예. 이례적으로 좀 많은 분량의 논리를 준비를 했는데도 기각이 됐습니다. 네. 이거는 그냥 방금 말씀하신 그 세 가지 혐의가 계엄을 위해서 준비했다라든지 네. 계엄을 포석으로 두려고 했었던 법무부 장관의 특별한 어떤 행위라고는 보지 않는다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고 네. 위법성의 존부라는 표현을 했어요. 기각하면서. 예. 위법성의 존부는 이제 법조인 문제 들어보니까 위법하지 않은 행위를 위법하다고 오인한 행위. 아하. 라고 보는 것이 마땅하답니다. 네. 다시 말해서 법무부 장관은 위법하지 않은 행위를 한 건데 네.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었던 거고 그렇게 행위를 한 건데 위법하다고 음. 완전히 반대로 오인했다라는 그 사례를 볼 수 있기 때문에 네. 이거는 특검 측이 어떤 수사의 동력을 이룰 수밖에 없는 결과로 이어진다라는 아하.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가령 예를 들어서 네. 작년 12월 3일 밤 11시쯤 법무장관이 야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했는데 합수부를 구성하게 되는 절차가 있다. 그런데 그때 우리는 합수부에 검사를 파견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 상황은 어때? 라고 아랫직원한테 물어봤을 경우에 지금 이게 지금 엮여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게 이제 적극적인 어떤 계엄에 동조한 행위로 봐야 되느냐 아.
아니면 합수의 검사 파견이 가능한지에 대한 여부를 묻는 것 자체를 소극적 행위로 봐야 되는 거냐. 전 그렇게 좀 구분됐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근데 아마 변호인들이 어떻게 논리를 세워서 방어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네. 기각된 것을 보면은 예. 계엄을 위한 어떤 행위로 보지는 않았을 거다. 단지 합수부의 검사 파견이 가능한지에 대한 일반적인 물음으로 해석했을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을 거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군요. 예. 자, 호 위원장님 그렇다면은 이제 내란 특검 그렇지 않아도 양평군의 공무원이 이제 극단적인 선택을 해가지고 김건희 특검은 내부 감찰을 하겠다고 저러고 있는 마당인데 네, 네. 내란 특검도 이렇게 하면 뭐가 주춤하게 되는 거 아니냐 그런 분석들이 많아요. 저는 시작할 때부터 태생적으로 본질적으로 저는 이 결론은 예정돼 있었다고 봐요.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미 다 전모가 이제 숙제 다 해놓은 거예요 학생이. 예. 근데 이게 그 다른 학생을 불러가지고 야 얘가 숙제한 게 좀 신통치 않으니까 네가 가서 저거 하고 처음부터 다시 해 뭐 이런 거거든요. 네. 근데 가보니까 문제는 다 풀려져 있어요. 정답이 나와 있어요. 네. 근데 그거를 다시 어떻게 풀겠습니까? 처음부터 안 되는 거거든요. 네. 근데 그거 이제 무리하게 이제 막 하다 보니까 이제 자꾸 무리수를 두는 거죠. 근데 다 이제 그 막히고 있단 말입니다. 결국 저는 이제 이 처음부터 법리적으로 안 되는 거였고 두 번째는 결국 이제 국민적인 관심 여론 이런 게 동력이 그나마 될 수 있는 건데 네. 이게 굉장히 저하됐어요. 제가 볼 때. 그러지 않습니까? 내란 얘기하면 이제 국민들이 실증 낸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 국민들도 아시는 거예요. 그게 내란 잊어버려서가 아니라 네. 이게 어떻게 된 사건이고 어디까지 책임이고라는 거를 이미 국민들이 다 판단하고 계세요. 네. 근데 계속 내란몰이하고 그냥 상대를 다 괴멸시키려고 한다는 걸 아시기 때문에 그 얘기하면 이제 국민들께서 호응하지 않으시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특검이 동력이 없어요. 그 법리적으로도 없고 여론에서도 없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 17억을 썼잖아 지금 양대 특검이 네. 특활비를 17억을 썼어요. 하. 증빙하지 않아도 되는 돈을 네. 어떻게 쓰면 17억을 쓸 수 있는 건지 그 모르겠어요. 피고인, 피의자, 증인, 참고인 이 사람들 설렁탕 사준 값인가요? 그거는 특활비로 사주는 게 아니죠. 아, 별도 예산이 다 아, 책정되어 있는 별도 거죠. 예산이구나. 그럼요. 그럼 특활비는 자기네들 그 수사 끝나고 저녁에 회식할 때 한 잔 먹는 거 값이에요? 아니 그렇죠. 그 돈도 아마 모르겠습니다. 근데 어쨌건 결국은 뭐 거기에 있는 직원들 사기 악량책으로 이제 특검이 한 잔 낼 때 쓰는 돈도 거기 포함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어쨌건 우리가 다 낸 세금이잖아요. 국민들이. 네. 그 감사원이 1년 동안에 쓰는 특활비가 15억 원이라는데 네. 또 검찰 경찰의 그 특활비 심지어는 특경비까지 그 수사관들이 나와서 밤샘 근무하면서 컵라면 사 먹고 하는 거 그런 거 증빙하는 특경비까지 다 깎아버렸던 정권이 그러게요. 특활비 증빙도 안 해도 되는 특활비를 17억 원을 이미 쓴 게 17억 원 배정된 게 아니라 몇 달 동안 쓴 게 17억 어떻게 썼는지 정말 모르겠어요. 저는 어떻게 정말 쓰면 염치 없는 그렇게,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쓸 수 있는지. 예. 한때는 검찰 특활비, 대통령실 특활비 싹 없앴다가 네. 자기네들이 정권 잡으니까 다 부활시키고 말이죠. 그러니까 말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지금 일개 검찰청 규모의 검사들이 거기 다 가 있으니까 예. 검찰에서 해야 될 일을 못 하니까 미제 민생 사건 2만 건이 더 늘어났잖아요. 2만 건이 늘어났습니다. 이게 검찰 경찰에 내 사건 하나 가 있다는 거는 그 사람 입장에서는 다른 일이 손에 잡히겠습니까? 그 가정의 생계와 안녕이 다 걸려 있는 거잖아요. 그 사건 하나하나가. 그게 2만 건이 쌓여 있습니다. 2만 건이면 당사자가 가족이 2명, 3명이라 치면은 6만 명, 7만 명이 이것 때문에 아무것도 지금 사실 못하고 있는 그런 셈이에요. 근데 이러면서 내놓고 있는 게 이런 결과들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빨리 해체하고 더 이상 할 게 없다 이렇게 해야 지금 되는 3대 특검의 검사 수가 170명이래요. 근데 부산과 대구의 지검을 합쳐도 170명이 안 된답니다. 두 개의 광역도시를 합친 검사 수가 170명이 안 되고 예. 제가 알고 있기로는 남원지청 검사가 4명, 아이고야. 밀양이 4명, 영덕이 4명, 예. 밀양이 5명일 거예요. 예. 군소지자체지만 3개 지자체를 합친 검사 수가 예. 1개 특검의 검사 수보다 적은 겁니다. 그 말은 지자체 내지는 지방청에서 근무하는 검사들까지 차출해가지고 특검으로 조달한다. 수사관도 마찬가지고 네. 이게 되겠냐고요. 그럼 민생수사가 가능하겠습니까? 아무리 검찰청을 좀 폐지한 결정을 했다 하더라도 유예기간 1년을 더 쓰면 그 검사들이 나머지 민생수사를 잘 마무리하고 안착시켜야 되는 건데 다 끌어다가 170명을 특검에다 몰아넣으니 되겠냐는 거죠. 어떻게 보면 기가 막힌 이야기를 저희가 그냥 이렇게 담담하게 전해드리고 있는 것 같기도 한데요. 어떤 분은 그러시더라고요. 지금 특검에 가 있는 그 인력 규모를 다 합하면 서울중앙지검, 수원지검 다음으로 세 번째쯤 될 것이다.
지금 그 말씀입니다. 그런데 박성재 전 법무장관 구속영장이 기각이 되자 아니나 다를까 민주당이 아침 회의를 하면서 정청래 당대표 법원의 내란 옹호입니까? 내란 척결에 대한 법원의 반격입니까? 전현희 최고위원 사법부 스스로 사법개혁을 자초하고 있네. 내란영장 전담 법관 포함해서 국민적 요구가 높다. 박주민 법원이 내란에 동조하기로 작심했다. 김용민 의원 사법개혁 자초하고 있다. 역시 예상을 전혀 벗어나지 않는군요. 그들의 사법개혁이라는 것은 이제 사법부 초토화이고 중국식 인민민주주의로 가는 거고 사법부가 입법부를 위해서 복무하는 중국 헌법 133조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거지 않습니까? 대법원장 조리돌림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인민재판이라는 표현을 썼지 않습니까? 여러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진중권 교수 포함해서 인민재판이라는 것이 재판부를 자기들 마음대로 정해놓고 그다음에 모든 과정을 다 대중들한테 다 공개해가지고 선동하게 하고 결론은 일단 다 정해 우리 마음대로 그렇게 하는 게 인민재판인데 그냥 그거죠. 인민재판 하라는 거죠. 특별재판부 해놓고 이미 과정은 다 생중계하도록 다 허용을 해놨고 결론을 우리 마음대로 우리가 정한 거 이외에 다른 걸로 가는 가능성은 1%도 허용하지 않겠다 이제 그런 것이지 않습니까? 저는 그 근저에는 지금 그만큼 되게 불안감이 높다라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아 사법부가 우리 말을 자꾸 안 듣네. 우리 뜻대로 막 그 좌지우지 안 되네. 이러다 보면 내란이 무죄될 수 있는 거 아니야? 법리적으로 보면 사실 무죄될 가능성이 적지 않게 있거든요. 직권남용이나 이런 거는 유죄는 나오겠지만 내란 혐의는 폭동이 있었나? 폭동을 일으켰나? 이 부분은 사실 의구심을 갖는 국민들 굉장히 많은 걸 사실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불안감의 발로 그 초조함 그런 것이 자꾸 이제 저렇게 나오고 있는 거라고 저는 봅니다. 아니 이진숙 체포영장 발부된 법원에 대해서는 옳은 체포, 옳은 영장, 맞는 영장이라고 평가했잖아요. 근데 왜 박성재 장관 기각됐을 땐 나쁜 영장이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똑같은 법원일 거고 사법부가 어디 두 개의 사법부가 있는 것이 아닌데 본인들이 쫓아내고 싶어하는 사람의 체포영장은 박수치는 그런 좋은 영장이고 내가 당장 쫓아내고 싶고 내란으로 심판하고 싶은 박성재 장관은 나쁜 영장, 저 나쁜 사법부라고 평가하는 거를 우리 국민들이 뭐라고 평가하겠습니까? 또 내로남불이구나. 잊고 있는 거예요. 물론 윤석열 정부가 계엄 때문에 지금 3년 만에 정권이 바뀌었지만 원래는 통상 10년마다 주기 정권 교체가 일어났었고 그러나 문재인 정부 때 5년 만에 바뀌지 않았습니까? 그거는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라고 하는 그 이중잣대 때문에 국민들이 거기에 실증을 느껴서 선거 때 심판을 해가지고 바뀐 건데 이것도 마찬가지인 거죠. 나한테는 좋은 영장, 네가 하면 나쁜 영장. 이건 분명히 국민들께서 평가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네, 아무튼 내란 특검이 계엄 전날, 계엄 당일, 계엄 다음 날 있었던 국무회의에 대해서 여러 가지 올가미를 씌우려고 했던 그런 일련의 작업들이 드디어 박성재 전 법무장관 영장이 전격적으로 기각됨에 따라서 한덕수 전 총리 영장 기각, 그다음에 박성재 장관 영장 기각. 그래서 그러한 프레임이 일단 제동이 걸리고 있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쟁하고 애들 날